자, 오늘의 시사평론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예. 전원이 꺼졌습니다. 전원이 꺼졌다는데. 인턴 위법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입니다. 예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그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. 자,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최 대표가 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. 그리고 이 발급된 증명서를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에게 제출을 해서 그 업무를 방해했다.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예.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는 실제로 조 씨가 인턴을 했고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를 보면은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,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게요. 9개월간 매주 2회면은 72회 정도 인턴을 한 건데 다 합쳐서 16시간 일을 했다는 게 이게 조금 좀 이상하거든요. 법원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재판부가 1회 평균 12분 정도 인턴 일을 했다는 건데 어느 곳에서도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면서 이 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일단 최 대표 측에서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형식적인 것이고 횟수로 계산하면은 인턴을 한 4회에서 8회 정도 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. 재판부는 증명서에 9개월간 매주 2회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. 그리고 법무법인 직원들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는데요. 직원들은 이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계속했는데 이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딱 2번 봤다.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인턴 목적의 학생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조 씨의 인턴 사실이 인정될 만한 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조 씨가 지원한 그 해당 대학원에서는 이 인턴 증명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었잖아요. 예, 재판부도 그 해당 인턴 증명서가 그 대학원의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었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법에 관심이 많다는 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이 결국 입시라는 게 이 필수 제출 서류뿐만이 아니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 인턴 증명서도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, 입시에.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최 대표와 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죠.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눈 그 메시지 내용도 그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해당 메시지를 보면은 이 정 교수가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이 최 대표가 그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. 연고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. 이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서 최 대표가 자신이 발급해준 이 인턴 확인서가 이 조 씨의 입시 제출용임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이 업무 방해 고의도 인정을 한 겁니다. 지금 최 대표가 다른 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번 그 판결이 또 뭐 계속 영향이 있을까요? 예,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.15 총선 기간 이 조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단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이번에 법원에서 그 인턴 증명서의 허위 작성을 인정했으니까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선거법 위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. 그리고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. 한마디로 그 최 대표에 대해 지금 총 3건의 재판이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.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그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
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? 예, 맞습니다. 이미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딸 교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이제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. 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. 특히 조국 부부의 경우에는 이 최강욱 대표 명의의 인턴 확인서에 임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류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,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.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 최강욱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. 예, 그리고 바로 항소를 또 했습니다. 이 예.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,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포함되는데요. 이런 형을 받으면은 의원직이 상실됩니다. 일단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니까 이 사건은 아마 최 대표도 최종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담뱃값 인상, 서민 증세 논란입니다.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10년 이내 담배 가격을 8,0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는데요. 네. 이 건강수명을 2018년 기준 70.4세에서 2030년에는 73.3세로 연장하겠다라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데 이를 위해 이제 대표적인 건강 유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는 한 겁니다. 네. 구체적으로 담배에 붙는 이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해서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8,000원대로 올리기로 한 건데요.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이 한 4,500원 정도니까요. 한 2배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.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담배값을 2배 정도 올렸는데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지 않았었나요? 예,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올렸는데요. 2004년부터 10년째 2,500원을 유지하는 담배 가격을 2015년 1월부터 4,500원 수준으로 그냥 한 번에 인상을 했습니다. 차근차근이 아니라. 근데 가격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이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. 네. 당시 문 대통령도 이 담배값 인상은 서민 경제에 대한 횡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. 또 담배값 인상이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키자 아예 2017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이 담배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임기 4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는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여론에서는 이 남이 하면 서민 증세고 내가 하면 건강 증진이냐 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하면서 분명히 또 선을 그었어요. 예, 여론 분위기에 그냥 화들짝 놀랐다고 보면 됩니다. 이 복지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담배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라고 한 발 빼는 분위기인데요.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담배값 논란을 일으키는 건 정부나 여당에게는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특히 오는 4월이면 이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괜히 여론에 반하는 무리수를 둘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. 예. 아니 4월 보궐선거 때문에 미뤄지는 것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. 예, 많죠. 주식시장 공매도건도 그렇고, 예,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저희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